안녕하십니까, 주식가입니다. 최근에 다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죠.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장마가 시작될 때 과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주식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금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열대성 기후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홍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결국 근본 원인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폭우가 내리게 되고, 이 폭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하수도에서 배관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결국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특히 작년에 이제 서울에 강남 침수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올해는 또 7월 달에는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런 테마들, 사실 테마들은 실질적인 수혜는 없습니다. 테마들의 관점, 테마주를 접근하는 관점, 이거부터 보면 여기는 실적 수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실적 수혜 기대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대감만 갖고 오르는 거지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서, 이거가 이런 사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 단순히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돈이 몰릴 하나의 거리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홍수가 자연재해인데 누군가는 이제 힘들어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것조차도 돈 벌 기회로만 이용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부각을 받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한 네 가지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더라고요. 상하수도 및 배관, 혹은 비료, 아니면 혹은 폐기물, 도로 정비 및 이제 다시 인프라 재건,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수혜를 받습니다. 이거 역시도 반짝하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혹시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세는 짧게 날 겁니다. 시세는 짧게, 그래서 길어야 2일에서 3일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그럼 이런 뭐 테마를 일일이 다 볼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 바닥에서 매집이 좀 잘 돼 있는 차트들을 몇 개 발견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첫 번째로는 자연과 환경, 두 번째는 신혼종합개발, 세 번째는 뉴인텍인데, 일단 차트 공부 겸 이제 이 기업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과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선이 좀 많이 그어져 있긴 한데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기준봉 매매법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솟으면 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장대 양봉이 있었죠. 이 장대 양봉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지지저항을 놓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기준봉 이후로 여기 하단부를 잘 버텨주고 있죠. 여기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살려주는 모습. 물론 이전에 있는 저점 형성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근데 최근 이 주가 상승을 원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엮이고요, 아니면 무슨 가덕도로도 엮이고, 아니면 또 뭐 지하와 도로 지하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그냥 뭐든 엮으려고 그냥 지금 딱 노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갖다가 작전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갖다가 확대해서 좀 보면요, 일단 최근 나온 이 장대양봉 캔들, 이 캔들이 중요합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내려왔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날 이 대량의 거래량이 최근 중에 가장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이 9,300만 주 터졌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차트에서 거래량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9,300만 주 터졌는데 시장에서 지금 유동 주식 비율이 7,650만 주.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보다 이날 29% 올리면서 터진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거죠. 이 말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자전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띄웠다는 거고, 그 이후에 나온 거래량이 없죠. 보면 매도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이제 거래량을 띄워서 올려놓고
별로 팔지도 않았다 이거죠. 이미 지금 시동이 걸렸고 지금은 한 계단씩 층을 올려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지저항선을 그어놓긴 했는데 물론 자연과 환경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기준봉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후의 시세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나 지금 자리에서는 째려보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그어놓은 한 1310원 위의 저항 구간에서 잘 버텨준다면 이 구간에만 잘 있다면 자연과 환경은 여기서 놀다가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 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 생태 보건 사업, 토양 정화 사업, PC 저류조 사업, 기타 건축공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반응을 하고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테마주들은 여기 나온 이런 테마주들은 시총이 작아야 돼요. 시총이 막 4천억, 5천억 넘어가면 테마주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 신혼종합개발, 유인트 이거 다 시가총액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스몰캡들이고 이런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던 DNA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매출액은 꾸준히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테마주 치고는 의외로 재무가 나쁜 편은 아니다. 근데 작전하는 세력들도 재무가 너무 나쁘면 작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괜히 그걸로 작전 치다가 갑자기 관리종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기업들을 많이 노린다. 근데 딱 자연과 환경 재무제표만 봐도 고만고만한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이 5%밖에 없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돈 많은 개인이 마음 먹고 조금만 사도 바로 최대 주주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 말은 결국 이 회사의 오너도 딱히 이 회사의 경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적으니까. 아마 이 회사의 오너도 지금 여기 이병용, 정은진, 데이터 테크놀로지인데 아마 이쪽도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신혼종합개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제 플랜트 사업 그리고 관토목 사업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 종합건설 업체고요. 여기도 시가총액이 정말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억대인가? 네, 587억이고 PBR이 이제 1이 안 되죠. 그나마 여기는 시총이 작은데 PBR도 낮아서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렇게 산을 그렸던 이력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또 바닥에서 충분히 시간을 다져서 매집이 끝나면 또 이제 세력들이 해먹기 좋은 주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지지 저항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안이 박스권이 된다라는 거죠. 박스권 안에서 매집도 계속 관찰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끊임없는 매집이 너무 눈에 띄죠. 이거는 너무 눈에 띄고 그만큼 얘네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티나게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을 보면 920만 주고요. 최근 거래량 터진 것들 340 그리고 200 520 330 520 130 이것만 더해도 유통 물량을 넘어가죠. 이 말은 이거 역시도 자전거래랑 그런 걸 통해서 개미들을 갖다가 털었다 다시 주식을 내려 꽂아서 매집했다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주식들은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 횡보를 하고 그 다음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혼종합개발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차트를 늘려놓고 보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이제는 상승할 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이 상승할 때까지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나 최근 많이 얘기가 나오는 홍수 테마를 엮일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이랑 신혼종합개발을 갖다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있죠. 우크라이나 얘기에서도 놓고 봤을 때 이제 번외죠. 번외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참
주식시장에서 해먹기 좋은 재료고요. 아마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또 한번 광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런 시총이 작은 저시총, 건설, 토목 이런 기업들이 급등할 확률이 높다. 물론 여기 플러스 아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전망치가 올라갈 겁니다. 원자재도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 거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런 부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원종합개발도 시총이 작고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을 위한 기업 분석이다 보니까 재무 상태를 크게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속 적자 기업이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네요. 시총 대비 매출액을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 시총 대비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한 거 보면 이 안에서도 원자재 수급 균형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가는 이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사실 이 재무만 봤을 때는 투자할 메리트는 없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인텍. 유인텍을 보면 유인텍도 최근에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인텍이 아니라 뉴보텍이죠. 뉴보텍인데 여기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근데 아마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좀 분기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 작년 9월, 12월, 올해 3월 해서 지금 흑자로 돌아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 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 두 회사와 다르게 대주주 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대주주 측면에서도 좀 회사를 갖다 열심히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하는 회사냐 보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빗물 저장 시설 등 주요 제품을 하는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업과 재활용 사업, 재설제 사업 이런 걸 갖다가 하는 사업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얘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그런 홍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768원에서 지금 1100원까지 거의 30% 넘게 지금 상승을 했죠. 보면 45% 상승을 했고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사야 되냐라고 하면 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업을 매수할 때 웬만하면 바닥에서 많이 사는 편이고, 특히 여기 밑에 보조지표가 과열권에 있으면 저는 거의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는 지금 매수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져서 뭐 한 21 이평선 이런 자리나 이 추세 하단부까지 와준다면 한번 짧게 손절선 잡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총이 작아서 이 위에서 시총이 이렇게 40% 바닥 대비 40% 올라서 지금 453억이거든요. 요거는 아마 추가적인 급등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홍수가 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나면요. 물론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주식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홍수 같은 거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출근길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동네도 보니까 특히 반지하 사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요. 작년에 저희 동네 그 반지하 사신 분들은 다 침수가 돼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홍수 관련주들 안 올라도 되니까 그냥 침수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는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했던 얘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구경만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